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쓰고 있고요. 사실은 이 영상을 찍는 목표는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C나 자바를 계속 써왔던 사람이고 최근에 3년, 4년, 뭐 길게 보면 한 5년 동안 파이썬을 쓰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파이썬을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C를 쓰고 있더라고요. 모양만 파이썬, 단어는 파이썬이고 알고리즘 전체는 다 C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이썬스러운 코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동일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가용한 방법을 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파이썬 초급자, 저도 뭐 초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급자인 분들은 파이썬스러운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1에서 10까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을 한 7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부터 10까지 구하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방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한번 보죠. 1부터 10까지인데 뭐 end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10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걸 100으로 고치면 100까지 다 하겠죠.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for 반복문을 써서 더하는 방법. 뭐 이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 처음에는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sum이라는 키워드는 내부 함수죠. 내부 함수여서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키워드 또는 내부 함수들입니다. 내장 함수죠. 그래서 이걸 sum을 이렇게 0으로 써버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for와 같은 건 키워드고요. range, print, sum 같은 것들은 내장 함수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근데 키워드는 심볼로, 변수명이나 등등의 심볼로 쓸 수 없는데, 없다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없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컴파일을 한번 해보니까 왜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for에는 값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즉, 키워드는 심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키워드와 내장 함수의 차이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 파이썬 강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장 함수는 이렇게 키워드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향후에 뒤에서 sum 이렇게 하면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상단에서 변수로 써버렸었거든요. 변수는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sum이라는 변수를 썼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돌려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뭐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 뭐 이건 보통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주소 처리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식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죠.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보시는 결과 나오겠죠. 예, 나누기 연산이 있어서 실수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플로트 타입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식이 있는 문제는 3번은 아까 말씀드린 sum이라는 내장함수를 쓰는 겁니다. sum이라는 내장함수 뒤에는 예, 뒤에 이렇게 range라는 값을 해서 어떤 시퀀스가 오게 해주면 되는 거죠. 1에서 end까지 sum 하면
당연히 출력 결과가 55가 나옵니다. 썸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군요 라고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파이썬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까 썸이라는 내장 함수에 range 함수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리스트를 주거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줘도 됩니다. 어차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결과는 리스트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뭐 4번까지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에게 평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쓸지가 선택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내장 함수로 만들어 둔 놈은 속도가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주 쓰는 거니까 내장 함수로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잘 만들었겠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반복문을 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반복문은 느립니다. 읽기도 거추장스럽고요. 불편하고요. 다섯 번째는 numPy를 쓰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영상의 목표는 numPy를 공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갑자기 numPy의 많은 기능을 설명하면 부담되니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numPy는 패키지가 있고요. numPy를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링 해보시면 알 거고 np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numPy는 기본적으로 리스트와 같은 자료형 대신 numpy array라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레이 포맷이 있습니다. 리스트와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처리하는 sum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 안에 numpy array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numpy array는 arange라는 함수가 있어서 우리 파이썬의 range라는 함수와 기능이 비슷합니다. 돌려주는 값이 numpy array라는 것만 다르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하면 앞에 했던 sum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numpy array는 일반적인 C의 array처럼 동일한 numpy array면 동일한 타입만 항목으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리스트와 다른 점이죠. 여기까지가 5번 방법입니다. 6번은 재기함수를 좀 쓰려고 합니다. 재기함수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 건데 재기 함수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함수니까 함수를 정의하는데 hello라는 함수가 hello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hello가 이렇게 hello라고 실행을 하면 그 함수가 실행되면서 또 자신을 hello하니까 hello가 계속 호출되겠죠. 언제까지요? 메모리가 닿는 그날까지. 왜? 이건 재기 함수가 지금 끝이 나지 않죠.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을 호출하니까 이놈을 실행을 하면 계속 하다가 보니까 recursion 에러가 납니다. maximum recursion depth를 넘었다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재기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재기함수를 왜 쓰는지, 뭐가 좋은지, 또 뭐가 나쁜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될 텐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재규함수로 1부터 10까지를 더하는 걸 구해보죠. 똑같이 함수는 getSum 해서 파라미터 하나 넘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getSum이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보죠.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합을 구하려면 즉 1에서 2, 3, 4, 5, 6, 7, 8, 9, 10까지 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이라는 말은 10을 파라미터 넘겨주면 1부터 9까지의 합 더하기 10이 되겠죠. 또 1부터 9까지 합이라는 이야기는 1부터 8까지의 합 더하기 9가 될 거라고요. 재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이라는 것은 n 더하기 n-1까지 합시죠. 그러면 getSum 10을 호출하면 getSum 9, 8, 7 계속 나오겠죠? getSum 0까지도 가버리겠죠? -1까지 가버리겠죠? 끝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보통 베이시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 재규함수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점화식 배우셨죠? 점화식. 점화식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점화식을 잘 이해하셨던 분은 재규함수를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끝나는 조건이 필요하죠. 파라미터가 1이 되면 1부터 1까지 합은 1이니까
1을 리턴하게 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요 getSum이라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재기함수. 뭐 재기함수 예제를 들 때 팩토리얼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행 결과가 똑같이 55라고 나오겠죠. 나옵니다. 재기함수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redu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파이썬 예전 버전에서는 내장 함수였는데, 지금 function tools라는 모듈에 임포트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제가 이걸 지워버렸네요. 잘못 지웠네요. 예, 지금 reduce라는 함수를 쓸 건데, reduce라는 함수를 잘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보통 뭐 rolling compu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트가 리스트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바퀴가 굴러가듯이 소로록 순차적으로 어떤 함수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reduce라는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듯한데, 보죠. 그래서 펑션 툴즈 모듈에 reduc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요 람다 펑션을 쓰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람다 펑션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거죠? 람다 펑션인데 요 놈은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라미터가 있으면 여기 파라미터를 쓰고 콜론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2개 받는 함수인데 이름은 없으니까 그냥 람다 함수고, 함수의 body는 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요걸 reduce라는 함수의 롤링 펑션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롤링 펑션. 그러니까 요 함수가 리스트의 앞부분에 있는 2개씩, 파라미터 2개니까요. 2개씩, 또 요 더한 것에 2개씩, 2개씩. 즉, reduce라는 함수는 정해진 함수를 앞에서부터 바퀴가 굴러가듯이, 여긴 2개니까요. 2개의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와 다음번 거, 그 결과와 다음번 거, 이렇게 쭉 끝까지 실행하는 게 reduce 함수입니다. 지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일단 reduce라는 함수를 써서도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요런 결과, 지금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건 아닌데, 요런 출력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즉, 앞에서 롤링 하면서 2개씩 튜플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과 2를 튜플하고 그 결과와 3을 또 튜플로 하고, 그러려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속 튜플의 쌍을 만들어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또는 요렇게 하면 롤링 펑션이 돌아가면서 스트링을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값은 요 놈은 연산된 게 아니고 요 문자 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순열 같은 걸 배웠으면 이 reduce라는 함수를 쓰면 참 결과를 쉽게 얻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결과가 exp의 변수에 넣으면 이 exp는 문자 열입니다. 근데 문자 열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걸 실행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죠. 그때 쓰는 게 eval이라는 함수입니다. 제 파이썬 예전 강의에 eval이라는 함수와 exec, execute이라는 함수를 다른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eval 하면 전달받은 문자를 실행을 해줍니다. 평가를 해줘. evaluation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잠깐 한번 보시면, 요게 exp 보시면 exp 스트링은 이렇게 나오고요. 요 놈을 eval하면 55가 나온다고요. eval이란 요 놈 잘 쓰면 재밌는 기능이 많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죠. 아까 그 reduce라는 함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함수를 파라미터 첫 번째 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리스트와 같은 이런 자료를 객체를 넘겨주면 됩니다. 함수니까 우리 내장 함수로 max라는 함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맥시멈 값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소팅할 때 편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뒤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람다 함수를 써서 reduce 함수를 써서 리스트에서 구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10까지를 구하는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반복문을 쓰는 예제부터 쭉 넘어와서 numpy와 또는 reduce 함수를 쓰는 경우 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